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채널 윤현희 TV의 프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태훈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할 김프로입니다. 네, 김진현입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교통사고로 가끔씩 분쟁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사고를 입고 또 치료 과정에서 합의나 종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추가로 2차 사고 발생했을 때 앞사고와 뒷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좀 복잡하게 얽혀서 상당히 좀 법리적 분쟁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네. 예를 들어서 앞에 1차 사고가 난 뒤에 한참 시간이 경과한 뒤에 2차 사고 났을 때 서로 다친 부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신체 부위가 다르다면은 네네. 보상받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1차 사고일 때 내가 네. 목, 허리, 뭐 디스크가 있었는데 네네. 2차 사고일 때는 뭐 무릎이 다쳤다든가, 네. 견관절 뭐 문제가 있다든가 네네.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1차 사고일 때도 목, 허리, 염좌, 디스크 2차 사고에도 다친 부위가 뭐 아프다는 호소하는 부위가 목, 허리 이런 경우는 동일 부위는 이 근거들이 좀 검사도 필요하고 어서 소견서도 받아야 되고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피해 보상의 보험회사가 같든 다르든 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한 보험회 상대로 해서 청구를 같이 하면 되는데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쨌든 다친 부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별도로 합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동일한 부위에 다친 경우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간단한 부상이 아니고 만약에 좀 사고를 동일한 부위에 다쳤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뭐 장애가 나올 정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 관련된 내용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충격 부위가 좀 심할 수도 있고 디스크라는 것이 사실은 뭐 아주 강한 외력에 의해서 디스크의 연골판이 터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체질적으로 충격이 그래 크지 않더라도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차 사고, 2차 사고에 아무튼 1차 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2차 사고 다시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1, 2차 사고에 대한 어떤 기여도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고 이것이 장애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청구권에 대해서 서로 각 보험사끼리 회피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분쟁이 그런 경우는 네.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1차 사고일 때는 요축 4, 5번에 네. 추간판 탈출이 나왔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엑스레이, CT, MRI 등등 정밀 검사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일단 근거가 있고 그 사이에 합의가 안 했는데 2차 사고에서 또 그 부분이 이제 악화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내가 유압선을 했다. 그러니까. 허리 쪽에. 네네. 그러나 핀이 뭐 한 개, 두 개 뭐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영구장애로 또 청구 가능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악화된 부위를 이제 청구서 받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뭐 기존의 요충 디스크, 경추 디스크 뭐 탈출, 네. 뭐 쇠 탈출증 이런 부분들은 한 시장이거든요. 어차피. 네, 그렇죠. 예, 보험사 기여도는 뭐 20%, 30% 정도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일반적이고 장애도 뭐 1, 2년 정도밖에 인정 안 하고. 근데 유압소 그리고 핀 고정되어 있으면 영구자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는 많이 나는데 문제는 기여도예요. 네. 예, 기여도가 과연 이걸 1차 사고, 2차 사고에 얼마를 또 기여를 했을까. 그러니까 1차 사고일 때는 기여도가 예를 들어서 뭐 50%라면은 2차 사고는 1차 사고 걸 오히려 가백해야 되는 부분. 예, 그렇다면은 이게 2차 사고는 다시 2분의 1을 기여도를 이제 절삭한다면은 25%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여율이 상당히 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의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향후에 좀 대처를 2차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보험에서 지불 보증 받아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이제 CT나 엑스레이 정밀 검사 등을 해야 되고요. 해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사한테 소개서 정도는 받아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가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네. 그 보호사 담당 직원한테 네. 그 항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야 나중에 향후 합의할 때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얼마나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소송의 실익을 좀 따져는 봐야 되겠죠. 예, 소송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소액 청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한데 아무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1차 사고가 발생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점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티 TV의 프로와 함께로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